첫 단어는 집합인데 집합은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 하는데 이 분명하게 정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면 객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기준은 안 됩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지거나 표현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반 학생들한테 30명 기준으로 야 제주도 가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이건 모임이 집합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주도 간지 안 되지 이제 조사만 하면 되니까요. 손 들어봐. 그럼 13명 손 들었어. 걔네를 여기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한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이 학생들이 이제 제주도에 가본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야 잘생긴 사람 모여봐.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잘생긴 거죠? 네? 그치 그 정도 돼야 잘생긴 거죠. 차은우 정도면 잘생겼죠. 충분히 잘생겼죠. 그래서 뭐 잘생겼다는 기준이 사실 모호하잖아요.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차은우 정도가 돼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아 차은우도 잘생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혹은 뭐 많겠죠. 뭐 아름다운 사람의 모임 집합 구성이 힘들죠. 그래서 서희같이 이제 미친 애들 가끔 나 정도면 아름답지 나 아니면 누가 있겠어? 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준수나 내가 보기에는 미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사람들마다 판단 기준이 애매한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어요. 확실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고 누가 답을 써도 다 똑같은 답이 나와야 집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집합 안에 이런 하나하나의 개체들 있죠. 이 개체들을 앞으로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원소라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 안에 원소를 집어넣을 건데 이게 무슨 집합이었냐면 4의 약수의 집합이에요. 그럼 4의 약수는 집합이 될 수 있죠. 누구나 다 똑같은 답을 말할 수 있으니까 1, 2, 3. 자 이러다 보면 하나의 집합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집합을 구성하는 이 하나하나의 개체를 원소라고 부르는데 1은 4의 약수 집합의 원소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는데 많이 너무 기네. 좀 줄여쓰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면 있습니다. 1은 4의 약수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귀여운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삼지창, 뭐 포크 이렇게 뭐 줄여 쓰는 분도 계신데 그냥 영어의 엘리먼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냥 속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쓰는 의미인데 그냥 대문자 이자를 이렇게 늘려 쓴 거예요. 알파벳처럼 보이지 말라고 수학적 표현을 늘려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 안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집합이고 왼쪽에 있는 게 원소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원소는 집합 4의 집합이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입니다라고 맞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런 거 있죠. 3은 4의 원소, 4의 약수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 거주시면 돼요. 아닙니다라는 표현으로 짝대기 거주시면 됩니다. 그 집합을 나타낼 때 앞으로는 집합은 특별한 말 없으면 같은 알파벳을 써도 집합은 대문자로 씁니다.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소는 소문자로 씁니다. 만약 같은 알파벳 쓴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라는 표현이고 4의 약수 같은 것도 앞으로 쓸 때 집합 A를 그럼 집합 A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알파벳 순서 A, B, C, D를 쓰는 거고 여러 개의 집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알파벳 처음 원소인 A를 쓰는 겁니다. 그 안에 집합을 쓰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그림을 그려낼 수는 없죠. 매번. 그래서 집합 기호를 이제 뒤에 나올 텐데 미리 설명드리면 이렇게 중괄호 모양이죠. 그러면 자주 하시는 이게 중괄호 모양이 앞으로는 집합을 구성하는 표기법입니다. 그 안에 저 원소를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집합이 완성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 표현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X.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 기준이 없죠. 잘한다는 기준이 없네요. X. 우리나라 국경일의 모임 됩니다. 우리나라 국경에 누가 봐도 탄력만 쳐다봐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태양계 행성의 모임 되죠. 인구가 많은 나라 X죠. 많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5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그래서 가끔에서 오해하는 게 이 소수면 5보다 작은 소수는 무한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그 소수가 아니고 자연수 중에서 소수라는 부분이죠. 약수에서 두 개의 숫자 2, 3, 5, 7 이런 숫자를 말해요. 그럼 5보다 작은 소수면 2, 3 네, 정확히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 가능합니다. 1에 가까운 수 가깝다는 기준이 없죠.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0.9가 정도, 0.9 정도 돼야 1에 가까운 거지 아니면 0.999가 5번 써야 되는 건지 확인치 않기 때문에 될 수 없고요. 큰 정수 역시 안 되죠. 크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두 자리 자연수 가능합니다. 10부터 99까지 전부 다 답이 될 테니까 10, 11, 12 자연수니까요.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겠죠? 자, 이런 거 하나. 다음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 네, 플라워라는 알파벳의 집합. 집합이니까요. 그 안에 있는 원소를 쓰시면 돼요. 네, 이게 집합입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은 뒤에 외우시겠지만 이렇게 중괄호 쳐주면 좀 더 좋은 표현인데 이쪽 페이지에서는 아직 이게 집합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써줘도 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중괄호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족발을 수업 듣는 게. 자, 나머지는 단순한 내용이라 굳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풀어드리기 힘드네. 이 정도 난이도 문제면 선생님 실력으로 풀어드리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풀어보도록 하시고 여기도 사실 많이 쉽죠.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자, 12 양의 약수의 집합을 집합 A라고 했을 때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1, 2, 3, 4, 6, 12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2는 집합 A에 이게 무슨 기호냐면 포함되냐 안 되냐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를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원소입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원소입니다. 원소가 아닙니다. 짝대기. 원소입니다.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눈치껏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삼지창 기호가 쓰이게 되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그러면 삼지창의 오른쪽은 무조건 집합이어야 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쓰기로 약속한 기호이기 때문에 삼지창의 오른쪽, 입이 벌어진 쪽은 집합이 돼야 되고 삼지창의 왼쪽은 그게 어떤 모양이든 간에 전부 다 원소 취급하는 겁니다. 생긴 게 집합 모양이더라도 일단 원소로 취급합니다. 아셨죠? 극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집합 안에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삼지창 기호로 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얘가 집합이 아니고 위에 보신 것처럼 원소로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집합 A 안에 어딘가에 이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뭐 다른 원소 뭐가 있든 간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집합 A 안에 이런 원소를 꼭 이 모양 그대로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소 취급당하는 겁니다. 아셨죠? 역시나 어려운 파트라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합시다. 다음 단어. 자, 이번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앞쪽에서는 집합의 정의와 원소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셨다면 집합을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요? 표현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자, 잠깐만 볼까요? 원소나열법은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원소를 나열, 풀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4의 약수를 예를 든다면, 그걸 집합 A로 든다면 집합 A는 4의 약수 1, 2, 4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소 나열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입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림인데
벤은 사람 이름이에요. 존 벤이라는 영어의 그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런 표현법들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불러주는 건데 그림 표현하는 거예요. 집합에다 아까 잠깐 보셨죠?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저 원소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보기 편하다는 거죠. 그 집합을 표현할 때 표기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할 때 동그라미를 쓸 때도 있지만 네모를 칠 때도 있어요. 가끔. 선생님 네모는 보통 언제 칩니까? 그러면 대문자 U를 쓸 때는 이게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할 때는 보통 네모 기호로 집합을 표현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집합들은 보통 동그라미로 몇 개든 간에 대부분 다 동그라미로 표현하게 된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 집합의 원소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조건제시법이에요. 실제로 수학적인 의미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건제시법. 단어 뜻 그대로 제도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건데 위에 지금 우리가 이 예를 들고 있죠. 4의 약수 이렇게 씁니다. 집합 A는 이렇게 써요. X 바는 영어로 그 BAR 바 줄쳤다는 뜻이에요. 줄친 거죠. 뭐 Z바 할 때도 있죠. 네, 복소수 할 때 Z바 Z에 줄쳤다는 뜻입니다. X 바 X는 4의 약수 이렇게 쓰는 방법이 조건제시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쓴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쓴 겁니다. 어떤 집합을 나타내는데 줄을 쳐놓고 그 앞에다가 뭘 쓰냐면 그 앞부분에는 원소의 형태를 씁니다. 그 집합이 가지는 원소의 형태를 써주고 다 뒤쪽에다가 뭘 써주냐 다 뒤쪽에 뭘 써주냐면 그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힌트예요. 그 원소 가지는 힌트. 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줄 쳐놓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소는 X야. X가 뭐야? 그러면 뒤에 이제 성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 X는 그 원소는 4의 약수야. 4의 약수 1, 2, 4. 원소 나열법처럼 직관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수학적 표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소 나열법은 매우 직관적이고 벤 다이어그램도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단점이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표현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원소를 가집니다. 그거 어떻게 다 쓸 겁니까? 근데 조건제시법은 원소의 개수가 작든 많든 관계없이 그 집합을 일반적으로 함축적인 표현이라는 표현을 쓰죠. 함축적으로 집합의 원소들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학력이 높아져도 원소 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조건제시법은 툭 하면 나옵니다.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집합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인데 다음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A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이 A가 뭔지 빨리 밝혀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쓰면 이름 못 알아본다. 이름은 금방 알아보잖아. 딱 보자마자 의미만 파악하면 되니까. 가는 그냥 구분해 쓴 거고 앞쪽에 있는 건 집합 A의 원소를 말하는 거고 뒤는 그 원소 가지고 성질이니까 딱 보니 얘는 1, 2, 4네. 그걸 알 수 있는데 집합 B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죠 이게? 저렇게 씁니다. 집합 B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집합 B는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집합 B는 X, Y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겁니다. 근데 어떤 순서쌍이냐면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순서쌍이 뭘 만족하냐면 이 등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등식을 잘 보니까 X1차, Y차, 이 식을 Y로 정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기울기에 마이너스 2면 Y절편이 플러스인 직선이구나. 그럼 그 직선을 만족한 그 직선 안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죠.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집합 자체가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집합 B를 직선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직선을 표현하기 좀 애매할 때 그렇게 쓴다는 뜻이에요. 집합이 표현하고. 그러면 좀 더 함축적으로 수학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보다 조건제시법을 여러분이 앞으로 더 많이 쓰시고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의 형태, 어떻게 생겼든 그 원소를 뜻하는 거고 그 뒤는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 힌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것들, 네. 사실 이 앞쪽에 있는 문제들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 뽑아서 설명드리기도 좀 애매하죠. 기초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로 갑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분류법입니다. 이제 집합을 분류하는 방법, 종류를 말하죠. 집합의 종류. 앞에는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법, 여기서는 집합의 종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하나만 봐도 의미를 아시겠죠? 유한집합, 개수가 정해져 있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집합. 무한집합, 너무 많아도 셀 수 없는 집합. 그 대표적인 무한집합이 자연수의 집합, 수의 집합이죠.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실수의 집합, 무리수의 집합, 이렇게 수가 무한히 많은 것들 가거나 아니면 배수의 집합. 그리고 대표적이죠. 배수의 집합. 혹은 어떤 수를 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뭐가 남는 숫자들이 모임, 이런 것도 전부 다 무한히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들이 됩니다. 유한집합은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끝이 있으면 됩니다. 원소 개수가 10억 개예요. 10억 개 세기도 힘들죠. 하지만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유한집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3번이 중요한 의미인데, 이 3번 공집합. 공집합 뭐냐면 예를 든 겁니다. 집합 A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조건지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칩시다. 1보다 작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예요. 그러니까 보통 조건지시법 읽을 때는 뒤에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1보다 작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 이런 의미거든요.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네요. 저 원소가 없죠. 그럼 없으니까 이걸 원소 나열법 쓰라면 없으니까 0 쓰는 게 아니야. 0 쓰게 되면 0이 원소라는 얘기잖아.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럼 뭘 써야 되죠? 그러면 안 쓰시는 겁니다. 원소가 없으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기호를 배우긴 했거든요. 실제 이게 공집합 표현이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기호를 안 쓰고 앞으로 어떻게 쓰냐면 집합 A는 동그라미 땡, 물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이거 파이 아니야? 얘도 파이입니다. 근데 영어식으로는 이 파이와 이 파이는 미묘하게 발음 차이가 있는데 한글로는 둘 다 파이입니다. 얘도 파이, 얘도 파이. 얘는 원주로 할 때 파이, 얘는 공집합의 파이. 그래서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종류로 본다면 유한집합입니까? 무한집합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한집합입니다. 원소 개수가 무한하지 않잖아요. 셀 수 있는데 셀 게 없기 때문에 카운팅을 영원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입니다. 자, 이 표현법들 잘 익혀두세요. 이 표현 앞으로 많이 쓸 기호인데, 집합 A가 알고 보니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1, 2, 4의 약수. 그럼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이다. 또 너무 길죠. 표현이 너무 길어요. 수학적 기호로 간단히 줄였을 때 이렇게 씁니다. 집합 A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세봤더니 개수가 3개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n 쓰고 요 앞에 가로 치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집합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의미가 아니면 이 자리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건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3은 집합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게 알파벳, 대문자, A, B, C, D 이렇게 온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집합을 보여줍니다.
60번, 61번 두 개 해보세요. 문제. 다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위에 보면 NA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N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A는 원소를 X로 갔는데 X가 뭐냐면 이방정식의 X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네. 아주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 해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0.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등식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집합 A는 마이너스 3과 1을 원소로 갖는다. 답은 두 개다. 이렇게 되겠네요. 61번 집합 A는 원소를 X로 왔는데 그 X의 성질이 다음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 그 X가 실수인 거죠. X제곱?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나 낫지 않나요? 음은 없다는 얘기지.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는 없잖아요. 음을 제곱하면 양수, 양을 제곱해도 양수,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했네요. 1을 더했잖아요. 그럼 얘는 1 이상의 숫자겠죠. 그럼 이 숫자는 가질 수 있는 값의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0을 만족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집합 A는 공집합.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공집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0개 이렇게 되겠죠. 그 참고로 뒤에 앞쪽에 아마 설명이 있었을 텐데, 집합을 쓸 때 이 안에 원소를 배울 때 꼭 순서대로 써야 되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저렇게 써야 되나요? 순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럼 집합을 쓸 때 원소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순서와 관계 없습니다. 알파벳 순서 아닙니다. 숫자 크기 순서 아닙니다. 그냥 빠트림 없이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중복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원소가 두 번씩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집합을 쓸 때는 원소가 몇 개든 간에 한 번만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푸셔야 될 연습 문제들이죠. 근데 이거는 풀어 보셔야 되는 거니까요. 풀어 보시고서 질문하셔야 될 문제고, 진도는 이렇게 갑니다. 보세요. 네 번째 단어는 부분집합. 부분이 되는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집합 문제 쪽 단어 들어오면서 보시면 단어가 대부분 다 뜻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얘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면 좀 더 자세히 집합 A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이때를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이 되는 집합, 부분집합이라 말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집합 A가 1, 2, 4 4의 약수의 집합들 보이죠? 근데 집합 B는 1, 2, 4, 8 누가 봐도 이건 8의 약수의 집합이죠. 그럼 이러다 보니까 집합 A에 있는 1이라는 원소가, 여기는 1이라는 원소가 집합 B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2라는 원소도 집합 B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4라는 원소도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입니다.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집합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다 포함되어 있을 때 이때를 한글식 표현으로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쓰는데 이것도 한글이니까 좀 기울죠? 이걸 수학적 기호를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씁니다. A는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입니다. A는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이지창이죠. 영어 컨테이너 줄임말이 것도 C자를 이렇게 늘려 쓴 겁니다.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어서 집합 A가 집합 B에 완전히 속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 근데 만약에 단 하나라도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얘를 집합 A가 1,
1, 2, 4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뭐 5를 가졌어요. 그럼 5는 4개 중에 3개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라도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똑딱대기 그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지창의 의미는 오른쪽은 집합이에요. 근데 삼지창일 때는 왼쪽이 원소였죠. 근데 이지창일 때는 왼쪽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이 집합이어야 되는데 3이 집합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예 처음부터 잘못 쓴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의미로 쓰게 되고, 이걸 좀 이쁘게 이해하기 편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다 보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 1, 2, 4 얘가 집합 B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A를 포함하며 되게 크게 집합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집합 B에는 1, 2, 3 말고도 8이 있네요. 그럼 8은 A 안에는 없지만 B 안에 있는 거니까 이런 데다가 빈자리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A와 B의 포함 관계를 잘 이해했고, 이 그림을 보시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부분 집합의 성질, 모든 집합은 이게 좀 가끔 보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뭐 예를 든다면 A가 아까 1, 2, 4였죠. A는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죠? 그러면 A 안에 1, 2, 4가 있는데 그 1, 2, 4란 원소가 모두 다 1, 2, 4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1은 여기 있고요, 2는 여기 있고 4도 여기 있네요. 그럼 집합의 모든 원소가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데,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데 왜 부분이라고 그러지? 라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어차피 아무것도 안 가졌으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너무 어렵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부분 집합 말할 때 이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 무조건 참입니다. 공집합 기호 썼죠? 공집합이 이지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고민하실 것 없이 무조건 참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공집합은 집합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집합 B가 뭔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공집합은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맞는 말인가요? 이게 맞는 말인가? 맞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집합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이쪽이 집합이기 바라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어도 설명 가능합니다. 공집합은 자기 자신 공집합에 포함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밑에 표현 뭐 어렵지 않은 표현이죠. A는 B에 포함돼요. A는 B 안에 있어요. 근데 B는 알고 보니까 C 안에 있네. 그럼 당연히 A는 C 안에 있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런 문장들 3개만 보도록 할까요? 1번. 이게 지금 써야 될 기호는 2개 중에 하나만 골라 쓰라는 얘기인데, 7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은 좀 문제 위에 나와 있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맞습니까? 그러면 7이 집합 A의 원소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7이 여기 있네요. 그럼 7을 가지고 있는 집합은 집합 A에 포함되는 원소와 부분 집합이 맞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 8. 5하고 8을 가지고 있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물어보면 되죠. 5는 집합 A의 원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부분 집합의 의미가 큰 의미가 크게 문제 없는데, 8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인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죠. 그럼 이거는 틀렸다는 뜻이에요.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집합 A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가 있다면 부분 집합이 아니다. 7과 10.
부분 집합입니까? 그렇죠. 집합 A 안에 7도 있고 10도 있잖아요. 집합 안에 원소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두 개가 모두 다 집합 A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 7과 10을 이게 집합적으로 했죠. 얘네들 원소로 하는 집합은 무조건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 맞더라. 2호 9 아니죠. 아닌 이유는 9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이유는 9가 집합 A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모두 다 집합 A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분 집합의 복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알듯 모를 듯한 이런 말이 보여요. 집합 X는 이게 조건제 집합인데 보기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원소 나올 것보다는 불편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어렵잖아. 뒤에서부터 읽으면 된다고 했죠. 절대값이 1 이하인 정수 뭐 있나요? 절대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말하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한 칸 이하인 숫자들의 모임. 이하니까 등호도 포함하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 마이너스 1, 0, 1 여기는 집합 그런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X니까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을 원소로 갖습니다. 근데 집합 Y는 이 식을 만족하는 X죠.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랬을 때 집합 X가 집합 Y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인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죠. 이유는 여기는 0이라는 원소 집합 Y에 없잖아요. 따라서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반대는요. 집합 Y는 집합 X의 부분 집합인가요? 그러면 이건 맞죠. Y의 모든 원소가 집합 X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맞는 편, 이건 틀린 편.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에 포함되나? 우리가 사각형의 중2 때 배운 겁니다. 사각형의 포함 관계를 본다면 이렇게 큰 범위 안에 사각형이 있어요. 일반 사각형. 그 안에 좀 더 세분화하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 있게 되고 다시 좀 더 세분화하게 되면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며 그 안에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름모가 있죠. 직사각형, 마름모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얘가 정사각형이에요. 따라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정사각형의 영역이 직사각형에 포함되는 거니까 X는 Y에 포함됩니다는 틀린 말이고 Y가 X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X, 자연수는 정수에 포함되나? 당연히 포함되죠. X는 Y에 포함됩니다. 대신에 Y는 X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이건 틀린 말이고 자연수는 정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서로 같은 집합으로 갑시다. 진도를 열심히 나갈 겁니다, 우리는. 자, 서로 같은 집합. 집합이 서로 같은 거죠. 앞쪽에 배울 때는 무리수가 서로 같다, 허수가 서로 같다, 복수 서로 같다 할 때 마찬가지예요. 같은 집합, 얘랑 쟤랑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할 때는 이게 조건입니다. A는 B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면 A의 모든 원소가 B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B에 있는 모든 원소도 A 안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 얘기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다는 뜻입니다. A와 B는 같은 집합입니다. A와 B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이 의미예요.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으며 동시에 그리고입니다. B의 모든 원소도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두 집합 서로 같다라고 말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순서는 중요하잖아요. 일단 개수 똑같아야 되고 원소의 형태가 똑같으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진부분 집합. 아까 우리가 부분 집합을 배웠죠? 진부분 집합은
가지고 있는 집합도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집합 A의 부분 집합 종류는 총 4종류입니다. 여기서 뭔가요? 이 경우로 본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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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입니다. 그 중에 부분이라 말하는 얘기는 보통은 말 그대로 쏙 들어가야 되잖아. 쏙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근데 얘는 마치 뭔가 부분이라 말하기는 자기랑 똑같기 때문에 뭔가 부분이라 말하기는 애매하다는 거지. 맞긴 맞아. 부분 집합 맞긴 맞는데 한 얘를 빼고 남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진 부분 집합 정의는 이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 뜻 저대로. 일단 A는 B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보니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은 거예요. A가 결국 B에 포함되어 있기만 하다는 뜻이지. 자기 자신과 똑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그게 진 부분 집합입니다. 따라서 진 부분 집합은 전체 부분 집합 중에 자기 자신을 뺀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알고 보니까 의미만 파악하시면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단순한 의미입니다. 자, 부분 집합 개수 문제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